요즘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조정받고 있지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규제에 의해서 그리고 종부세, 보유세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아파트 투자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둔촌 주공마저도 약 1,400채 정도가 지금 현재 미계약 남아서 약 70% 정도만 계약을 하고 미분양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분양가도 높고 그만큼 가격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투자를 할 지역들, 인구가 계속 밀도가 늘어나는 지역들은 반드시 가격 상승 기회가 오니까 아파트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건 아파트는 어떻든 고가고 돈이 많은 분들의 얘기인데, 그러면 나도 좀 서울에 그리고 좀 좋은 지역,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적은 돈으로라도 내가 좀 접근해서 내 집 마련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또 좋은 지역이면 가격이 또 역시 빌라 하나 사더라도 비싸고 또 전세가 낮아서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을 건데요. 차라리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돈 들어가는 목돈 들어갈 바에는 그냥 좀 더 기다릴 테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좀 예정지 좀 좋은 지역을 선정해 달라,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그걸 좀 생각할 겁니다. 일단 제목은 알만한 투자 지역 탑5와 투자 금액은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알만한 투자기라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있고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알려진 지역인데 이 알려진 지역이 너무 비싼 줄 알고 포기를 아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하고는 다른 세계야, 나하고는 리그가 틀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신경만 쓰면 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게 재개발이 이렇게 보면 예정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 단계가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입주 단계, 준공이 나서 입주 단계까지 보는데 보통 재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재개발하면 무조건 위험하다, 그리고 너무 늦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개발의 특징은요, 한번 가면 해제되기가 좀 많이 힘들고요. 특별히 특별하게 입주까지 안 가더라도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중간 단계가 이렇게 지날 때마다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보면 실력 없는 초짜들이나 안 해본 사람들은 관리처분 꼭 해가지고 가격 최대한 먹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벌 것도 없는데 들어와가지고 하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예정지 단계에서 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정비 구역이 지정이 돼서 입주까지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번다고 보면은요, 이 구역 지정 단계에서 3, 4억이 오르거든요. 조합 인가 단계에서는 한 5억 오르고요. 이 정도가 되면은요, 전세값은 노후 주거지기 때문에 전세값은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갭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만 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정지 단계에서 이쪽 실태를 잘 파악하시고 조합원들의 움직임과 동의서의 움직임을 보고 이 구역 정비구역 지정 전에 사서 큰 돈을 벌고 차라리 조합 인가 전에 또 이런 데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고 돈 방법입니다. 그런데 명품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계속 가져가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구역 지정돼서 이렇게 비싸게 내 돈 많이 들어가게 투자하는 것보다 예정지에서 선택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돼서 큰 돈 벌고 큰 꿈을 키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탑5 지역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구룡역 개포죠. 개포동 구마을을 한번 1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구마을이 어디냐면요, 개포동 구룡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수인 분당선 구룡역이 있고요. 개포동에 구룡역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개포 우성 경남 재건축 들어갔지요. 그 다음 개포주공 1단지. 개포주공 1단지 하면 다 아시죠? 주공 1단지. 가격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여고, 개포고, 계일초등학교 다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포 까치공원이 있네요. 개포 까치공원. 까치공원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보통 여기 구마을이라고 합니다. 구마을, 개포동 구마을. 개포동 구마을에 여기가 지금 현재 가칭 추진준비위원회가 있어요. 추진준비. 뭘 준비하고 있냐면요.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모아주택이나 신속통합기획 여기에서부터 420m 이내는 역세권 개발도 가능하거든요. 역세권은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신통기획 두 가지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세권은 노후도가 60%만 되기 때문에 역세권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아파트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좀 꺼려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모아주택과 신속통합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아파트를 위해서 재개발이 된다고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 전략정비구역 투룸이 14, 15억 갑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가격이 7, 8억 정도밖에 가지 않아요. 물물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 그만큼 위치가 좋고 살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숲도 있잖아요. 공원이 있어가지고 숲세권이라고 말하는 지역이거든요. 개포 주공 1단지 여기 좋지만 여기보다 거리상으로 여기서 봤을 때는 2배도 한 3배 거리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죠. 근데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에는 막강한 힘을 가져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꼭 보면은 이 길가 쪽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월세 임대 좀 잘 들어간다고 길가 쪽은요. 물론 아파트도 되기도 하겠지만 가능성을 봤을 때는 업무시설과 그리고 상업시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투자한 사람들 저는 줄곧 늘리게 합니다. 길에서 붙어 있는 것보다 이면도로 하나 지나서 요런 나머지 부위를 투자를 하라.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예정지로서 일단 저는 1등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개포 주공 구마을에 대해서 개포동 구마을에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투자를 권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투자가 얼마 정도가 들으냐 궁금하잖아요. 제가 보면은 보통 이런 데는요. 예를 들어서 뭐 7억이다, 7억 5천이다. 그러면 전세 한 3억 5천밖에 안 들어가요. 왜? 노후 주거지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한 4억 정도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요, 이런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지 10평짜리 또는 7, 8평짜리 권리가액 받은 거 보면 거의 9천에서 1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9억에서 10억 정도 나옵니다. 7평이면 7억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현재 막 7억 5천짜리 사봐야 나중에 감정가 받는 거 계산해 보면 아직 피가 높지는 않다. 다만 내 전세가 노후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가 낮아서 한 4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주변에 30평대 아파트, 34평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느냐? 30억은 넘잖아요. 뭐 28억에서 30억 넘으니까 무조건 투자성은 좋다. 그리고 아파트 내가 돈이 없는데 여기까지 들어가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구역 지정되고 한 3, 4년 있다가 팔아도 한 13, 14억은 그냥 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간편한 거. 저는요, 투자를 할 때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내 투자한 거 돈 안 날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 남들도 떨어져서 내가 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자산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 1위이고 그리고 개발 가능성 어떤 빠른 시간에 할 구역 지정될 가능성이 1위이기 때문에 1등으로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용산 시대가 열렸죠. 이제 용산이
이제 규제가 안 풀린 지역으로 보면은 투기 지역이잖아요. 투기 지역은 그만큼 선호도가 높고 발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규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포 여기도 규제 지역이죠. 개포동도 강남, 서초구, 송파구, 그 다음에 용산구. 이제는 강남 4구 이렇게 해왔다면은 이제는 서울 4구가 되겠죠. 용산이 개발이 끝나면 송파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용산은 서울 3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2의 지금은 아니지만 제2의 한남 뉴타운이 갈 수 있는 제2의 한남 뉴타운으로 칭해도 될 만한 그러한 지역으로 청파동과 서계동인데요. 그래서 2위는 서울역과 서울 숙대 입구역에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위가 어디냐 한번 보시죠. 쭉 가서 보시면 아주 용산이라는 데가 매우 좋죠. 일단 뭐 지도상 한번 볼까요? 강남구, 서초구, 여의도, 영등포구, 그 다음에 서울시청 강화문 종로 일대, 그리고 용산이 여기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그 다음에 마포구, 성동구, 그래서 마용성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최후 투자처는 동작구가 되겠죠. 그래서 동작구는 5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용산을 한번 볼까요? 용산에 이렇게 좀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재건축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죠. 많이 되고 있네요. 속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한남 뉴타운 3구역은 올 3월에서 4월 정도에 관리 처분 예정입니다. 그러면 28년이면 입주가 되겠죠. 여기 입주되고 나면 제2의 한남 뉴타운을 볼 수 있는 게 요쪽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도 벌써 막 파랗게 물들어 있네요. 파랗게 여기 이렇게 파랗게 됐죠. 여기는 서계동, 그다음에 서울역 북부역 역세권 개발이죠. 북부 역세권 개발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2023년 올해 착공입니다. 올해 착공. 그 다음에 밑에 여기 국제업무단지 용산역 개발이죠. 국제업무단지 여기 땅 닦는 작업을 착공한다고 하죠. 그래서 토목공사가 시작하는 착공이 내년 2024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1구역 청파 1구역 2구역 서계 신속통합기역 기획, 그 다음에 원효로 1가 역세권 개발, 효창동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용문동 효창동 공공개발, 그 다음에 원효로 4가 개발, 온통 여기는 개발지죠. 공덕 못지않게 이제 성장을 하죠. 다 개발이 되면 용산과 남산 가깝고 요 국제무대 가까운 지역이죠. 교통 더 좋죠. 저는 이 지역이 개발되면 공덕 마레프 이런 쪽보다는 더 비싸질 지역이다. 그래서 제2의 한남 뉴타운으로 명명을 했고요. 이 지역에서 투자를 하려면 이미 구역 지정된 데는 너무 비싸거나 규제에 의해서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죠. 토지 거래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받고도 거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보면 항상 제가 늘 조심하라고 한 건데 숙대 앞에 상가 및 업무시설 지구 단위 계획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재개발 안 돼요. 이 재개발은 요것은 다 개발되는 걸 보고 나서 어떻게 개발할 거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청파 1구역과 2구역 딱 붙어 있으면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데 있죠. 여기 청파동 1가 여기가 지금 투자 2순위가 되겠고요. 좀 더 노후도가 더 심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거 신광여고 설린중학교 숙대 옆에 남아있는 청파동 1가보다는 좀 더 비싼 지역이죠. 청파동 3가 요 두 개가 2순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북부의 역세권 착공할 때 그리고 내년 국제업무 착공할 때 이 지역이 수혜 지역으로서 좀 들썩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구역 지정까지 2, 3년 내에 된다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옛날에 한남 뉴타운 2006년도 구역 지정될 때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은 가격이 쌌었죠. 그런데 지금은 결국은 5년이라는 차이를 두고 구역 지정이 됐더니 나중에 가격이 같아지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2, 3년 늦게 구역 지정하더라도 1구역과 2구역과 가격이 같아질 거라는 저는 예상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쌀 때 하나 사두면 되는데 투자 금액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5억 8천대, 전세는 2억 6, 7천 하니까 3억 초반 정도 투자를 하고요. 좋은 물건 찾을 경우에는 뭐 2억 7, 8천도 투자가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갭 투자, 실투자 한 2억 7천에서 3억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포 1등보다는 1억 정도가 덜 들어가죠. 그래서 투자 2순위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 3순위가 어디일까요? 구의역과 한강 사이 자양 2동인데요. 자양 2동 한강변이죠. 요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흥미로운 지역이죠. 우리 서울 많이 대한민국 사람들 한강 조망권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양 4동이 이렇게 자양 4동이 구역 지정이 됐죠. 여기가 성수 전략 정비 구역. 그러면 또 여기 자양 7구역이 또 있네요. 그다음 요 지역은 아직 노후도가 안 맞는데 여기는 좀 한 5, 6년, 18년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노후도가 맞은 데가 여기 있어요. 양남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구의역과 한강 사이 바로 넘어가면 잠실이네요. 이 사이 지역인데 이 사이 지역 중에서도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지금 이 구의역 지금 가서 보면 공사가 어마무지하게 들어가죠. KT 부지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가 상업 및 업무시설, 쇼핑, 문화타운이 들어옵니다. 문화타운. 아마 요거 개발 끝나고 나면 2026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곧 준공이 나거든요. 이어서 지금 자양 5구역 개발되겠고 여기도 개발 촉진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남아있는데 여기에 성동초, 광진중, 초등학교도 많이 있죠. 양남초, 자양 한양아파트 재건축 결정됐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언덕배기 어린이공원 밑으로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위쪽으로 이 신속통합계획이나 무화주택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자양 2동 빌라 및 노후주거지 이쪽 빌라촌 여기가 저는 3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역과 가깝고 KT 부지의 특구에 대한 개발 그리고 문화센터 모든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올 거라서 좋은 추천 지역이고 한강이 보일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은 예정지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지는 않은데요. 역시 여기도 노후 주거지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전세 갭 투자할 경우에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위치 좋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디에 있느냐. 네 번째는 합정동과 망원동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합정동과 망원동도 역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나름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어디냐. 여기 이런 데는 하나 참 자녀들한테 하나 사줘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나면 크게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6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합정동이죠. 합정동. 그 다음에 여기 망원 1동. 저는 이 지구를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사위권으로 선정을 했는데 사위권 선정된 이유는 아까 자양 2동보다 지역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노후도 부분에서 조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밀리고 있다. 그래서 모아타운 3차 지정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합정동 7번 출구 모아타운 3차 진행되고 있고 합정도 일부 가로주택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지역은 이렇게 한남 뉴타운처럼 크게 개발을 하면 큰 돈을 벌고 매우 살기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역시 망원동도 이 망원시장을 제외한 이쪽 있죠. 한강변 쪽 이미
강강변 가운데 쪽은 모아주택 진행하고 있는데 남은 지역이 요 하나 남아 있거든요. 망원시장과 망리단길 그다음에 요 강강변 모아주택 2차 사이에 있는데 요 지역에 대해서 투자성이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 망원역 주변 망원 이동 쪽은 성현교회 쪽 있죠. 여기 아파트들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사업하면 또 돈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요 합정동이 여기 이쪽에서 1위라면 여기가 2위가 되겠죠. 역으로부터 한강 끌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4위 지역이고 투자비는 약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5위 지역이죠.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역 역세권과 장승배기역 역세권. 아까 상도동 쪽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홍제역은 지금 현재 올해도 구청장께서 좀 많이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요즘 지금 지하철 이렇게 3호선이 쭉 올라가는데 광화문과 거리가 뭐 선언주차장도 아니거든요. 요즘 최근 불광역이라든가 녹번동 중심으로 재개발해서 많이 가격이 올랐죠. 이보다 더 좋은 지역이 홍제동이죠. 홍제동. 한번 지도를 좀 더 좀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배후 주거지, 넓은 땅이 좀 많아. 평지가 많고 역을 끼고 있는 게 좋겠죠. 여기 독립문역, 무학재역 사이는 주거지역으로서 형성시키기가 좀 좁지요. 그런데 홍제동은 이게 넓어집니다. 여기에 인왕시장 있고 또 유진상가가 유명하게 있는데 요 유진상가를 이제 조그만한 미니 코엑스를 만들어서 개발하겠다고 자꾸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학교도 있고 홍제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요 지역 특히 항상 중요한 게 업무 지역이 생기고 사람이 늘어나면 학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교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인왕초등학교하고 여기 인왕중학교, 인왕초역. 그래서 여기 이 역세권 개발 이미 개발된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밑에 역세권 개발 진행하고 있고 1구역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구역 지정되지 않은 2구역 이쪽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처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상도동 아까 15구역 신속통합구 15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보시면 일단 노량진 이렇게 그죠? 노량진 뉴타운 여기 흑성 뉴타운 그다음에 여기 신길 뉴타운 이쪽으로 신길 뉴타운 개발돼 있다면 여기 장승배기역 밑으로 신대방 삼거리역 사이로 보시면 여기 14구역 신통 14구역 그다음에 신통 15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위쪽 역과 역 사이에 역세권에 놓여져 있는 요 지역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노후도도 많이 맞고 있고요. 그래서 요 장승배기역과 신대방역 사이에 있는 도화공원 항상 이 길가 쪽은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쪽으로 개발하면 14구역과 15구역 같이 통합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소액 투자 금액은 약 한 1억 정도에서 1억 한 3천 정도 전세 끼고 갭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우리 너무 인기 있는 지역 들어가셔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인기 있는 지역 바로 옆에 같이 인기를 만들어갈 예정지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전략이고 지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